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 회담을 계기로 동반 방북을 제안했지만은 국회의장과 야당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기 바란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야 하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회담의 단초로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란 말을 여기에 쓰면 안 되죠. 지금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가 아니고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더 챙겨주기 바랍니다라고 아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많이 써온 말입니다. 상대를 비판할 때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헌법 정신이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 그리고 국가 정통성이 그리고 한미동맹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도 야당은 물론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도 같이 안 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리당략이라든지 민족사적 대의라는 이런 말로서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서 반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이거 틀린 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왜 한반도란 말을 자꾸 씁니까? 한국에 지금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비핵화할 건 없는데 왜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맥락의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쓰면 안 되죠.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그럼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쓰면 그 순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한국에 숨겨진 핵무기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 있는데 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까? 북미란 말도 안 됩니다. 북미 대화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 단체고 적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우리의 동맹국을 반국가 단체보다 후순위로 놓으면 되겠습니까? 북미란 말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초당적인 뒷받침을 하려면은 대북 정책이 헌법에 입각해야 되고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이라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오로지 김정은의 안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보다는. 그러면 초당적인 뒷받침이 안 나오죠.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 국회회담 열면 안 되죠. 북한에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북한에 무슨 그런 선거가 있으며 그런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 임명하는 형식적 선거만 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동격으로 놓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놓는 것처럼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과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나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미국과 북한 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일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핵미사일 방어망도 없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핵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지 않고 핵무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입니까?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서지 않는데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건 우리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다라고 하면은 방관자 아니 손님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강도로부터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문단속할 생각도 하지 않고 경찰에 전화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은 강도하고 경찰 사이에 해결할 문제다 하면서 문을 열어 젖혀버리고 그 강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계속성, 국가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선서를 하는데 이것은 선서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있는 대통령 취임 선서 위반입니다. 핵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됩니까?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죠? 살찐 돼지 같은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야윈 늑대 앞에서 당하는 살찐 돼지.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격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맨 앞장서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이 뒤에 나서야죠. 미국이 뒤에 있어야죠.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우리는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한미동맹 부정입니다. 중대한 군사적 문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미국 편에 서야죠. 미국과 손을 잡고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불법으로 핵무장을 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압박하고 굴복시켜야 해결될 문제인데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강도와 형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발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재자를 필요로 할까요? 트럼프가 그런 척하는 거겠죠. 트럼프에게 이용당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부터 이용당하는 것 아닐까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북 경계태세를 해제하고 안보 태세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 해가지고 선거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양쪽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 양국이란 표현 이거 잘못 썼습니다. 북한을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민족 사이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그것은 우리 헌법 제3조대로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북한을 단체로 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북한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되는 것이니까 북한과 미국을 이야기할 때 양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말을. 헌법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제1책무를 거의 포기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세로 김정은을 만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당대표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반국가단체의 수괴, 전쟁 범죄자의 후예, 그리고 유엔이 결정한 반인류 범죄자의 원흉 앞에 줄을 세워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